자,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은 지금 요 바로 앞이죠. 서울고검 6층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구조로 마련이 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면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총경입니다. 그리고 경감급 경찰 2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주체가 경찰이에요. 네. 전직 검찰총장이 지금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라 경찰관들을 투입시켜서 첫 조사를 받게 하는 여기 함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은석 특검이 왜 이렇게 경찰들을 초반에 배치했을까요? 상당히 좀 의아한데요. 의아하십니까? 제가 이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은석 특검도 검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검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좀 감수하고 말씀드리면 경찰을 하대하는 그거 있죠. 경찰은 나보다 낮은 아래다. 알루바. 이러한 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도 조사관의 경찰을 보낸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감히 경찰이 와서 나에게 질문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 정말 거만하게, 오만하게, 니들이 이런 태도를 수사를 알아?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지만 또 깨소금? 한편으로는 조은석이라는 전직 검찰에 대해서 이 정도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기대범직하다. 수사 결과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제 식구 검사위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검찰 편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내 통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충 봐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상을 깨버렸다. 그리고 대면 조사, 첫 조사를 경찰에게 받게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전직 검찰총장한테는 상당히 굴욕 아닙니까? 굴욕이죠. 그리고 이제 검사 후배들이 들어가면 후배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경찰이니까 그걸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조사받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자, 관련해서, 우리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 조사에 임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인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왔다. 오로지 수사 논리, 오로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전 피고인 측에서는 최명성, 송진호 두 변호사가 지금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12시 0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또 저의 예상이 틀릴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불안하지만 지금 속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를 진행하겠다. 심야조사를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정까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심야조사 받을까요? 아니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열어줄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허락해 준다면 내가 심야조사도 받겠다라고 딜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발로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왜냐면 야간조사 금지돼 있죠.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조사를 할까 안 할까. 근데 오늘 윤석열의 일련의 행동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실갱이도 안 버렸고, 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출석을 했고, 네.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련의 행동이 상당히 이례적이 기존의 윤석열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네. 이례적인데 예. 왜 이례적일까를 좀 해석을 한번 해보면 네. 영장 청구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잘못하다가 구속영장 치면 못 나오니까 그렇죠. 최소한 구속영장은 피하고자. 네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심야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네. 만약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예.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조사를 받는데 부른 시간에 나가가지고 심야까지 조사받고 이렇게 네.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쓰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에 대한 부담감 예. 거기에 따른 태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고 하면 심야 조사에까지 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인다. 우리 김 변호사님이 급변치매요. 많이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예상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심경은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렇죠. 네, 구속만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 안에서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은 아마 그 성경을 베고 잤을 것이다. 그렇죠. 절대 안 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점심시간이 되니까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그런지 같습니다. 데시벨을 더 올려서 내란 수계를 응원하는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가 돼야 되고 저런 목소리가 소수가 되도록 하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런 분들이 행정이나 정치나 법률적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혀 공권력에 미치지 않으니까 저렇게 윤석열 정권 때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금 전에 또 나온 소식에 따르면 특검이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묻겠다. 예,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탄핵소추 결의안을 낼 때도 그 부분은 또 뺐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오전 수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보여요. 네.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예상 질문지에 다 준비하고 질문지에 순서에 맞춰서 질문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질문지 내용을 봤을 때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간다고 하면 체포방해 비화폰 삭제 하고 나서도 좀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상당히 의외입니다. 윤석열이 수사에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특검이 요구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모로 윤석열이 협조적이네요. 협조적이고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해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발의된 이상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2판, 4판, 공사판인데 피할 길은 없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 탈출구는 당장은 없어 보이지만 뭐 이런 거잖아요. 가더라도 좀 싸게 끊어서 가고 싶은데 지금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그렇다면 최대한 좀 늦춰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그래야매 이제 그 특검의 조사에 응하면서 출퇴근 조사를 받고 싶은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정치적으로 탈출구가 생기면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하튼 본인이 이제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당분간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한 진짜 피로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 또 보리밥 먹으러 또 판교에 가고 또 강아지 끌고 한강변 산책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아크로비스타 지하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진짜 피꺼소시거든요. 예. 정말 내란을 일으키고 온 국민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환율이 치솟았고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깜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시민들은 어디서 지금 비상계엄이야. 그리고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어디서 공개활보를 해.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거든요. 분노 유발자죠. 그렇습니다. 분노 유발자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요런저런 얘기, 그러니까 협조하는 척 하면서 내부에서 본인이 할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피하고 싶은 만큼 피하는 시간 끌기. 이게 더 지루할 것 같은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고검 청사 6층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조서 열람을 하고 조서 문구를 고치는 게 어려워져요. 그 피의자 입장에서 영상 녹화를 안 하면 문답을 하고 문답을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킥스라는 형사작업 포탈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 그 피신 조서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재를 하는데 기재가 다 끝나고 출력한 거 열람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진술이랑 달라요. 다르게 기입됐습니다. 바꿔주십시오. 혹은 이건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서 열람할 때 상당히 많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영상 녹화에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조서 열람 시 수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가사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상 녹화물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사에 임하고 그 조서 열람 때 열람 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잠시 후에 점심이 안에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점심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12시 11분인데 아마도 그 메뉴가 뭔지 이런 내용들은 특검보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기자들 브리핑을 통해서 특검 때 대체로 조사받다가 잘 안 넘어가서 곰탕, 설렁탕이 주로 메뉴. 그렇죠. 주로 설렁탕이나 갈비탕. 이렇게 탕들을 많이 먹죠. 국물 있는 거. 윤석열은 뭘 먹을까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저는